세미나를 학부모 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운데 쪽으로 오시는 게 PPT가 이쪽에 있어서 가운데나 이쪽에 오시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특별히 오늘 12학년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의 3월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 함께 나누고 또 진로, 진학에 대한 이제 가정에서 고민이 또 논의가 시작이 될 텐데 그거에 앞서서 함께 전반적인 것들을 함께 돌아보고 방향을 살펴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바라옵기는 평안한 마음으로 이 한 시간을 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학부모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준비한 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마 이제 이런저런 이렇게 모양으로 이제 대학 입시가 또 어떻게 되고 또 뭐가 중요하고 뉴스에서 이제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제 아마 보도가 돼서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시는 내용을 한번 확인하는 이제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1학년에 입학해서 12학년이 된 학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아이도 아이고 옆에 있는 친구도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전체 우리 아이의 현재 3월부터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와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두루두루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 중에는 내 아이에 좀 맞는 내용, 좀 더 이렇게 밀접한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내용 중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이제 부분으로 함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시는 내용,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을 확인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이제 공통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이들 개인별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시는데 앞부분에는 공통사항, 공통적인 내용이 있고요. 뒷부분에는 아이들 개인별 진학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받는 시간, 마지막에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뒤에 이제 10학년 부모님도 같이 이제 와주셔서 10학년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참고하시라고 김두레 따로 참고용 자료를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개인별 자료를 보실 때에도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를 이 김두레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입시에서 대안학교가 불리한 것 아니에요. 아직도 그 생각 갖고 계시지 않으시죠? 그렇죠?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완전 유리하냐? 뭐 그렇진 않고요. 불리하지도 유리하지도 않고 잘 준비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수시가 뭐 70%고 정시가 30이고 수시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는 수시를 지원하지 못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없이 자꾸 이제 이렇게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대학이라고 하는 문을 이제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두드려 볼 수 있는 문이 한 50%는 된다라는 거고 일반 학교 학생들도 100이라는 거를 다 100의 경우를 갖고 다 지원하진 않고요. 뭐 수시에서 한 20, 그다음에 정시에서 뭐 30,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전형을 전략화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그런 관점으로 그리고 다 들으시고 이후에 이제 가정에서 한 일주일간 이제 아이하고 이제 상담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좀 격려도 해주시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좀 건설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가이드라인도 이제 적어드렸는데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논의하시면서 수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 길게 봐서는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마음에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이 시간 이후에 가정에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먼저 이렇게 일정부터 함께 볼게요. 일정은 이제 6월 1일 날 이제 모평 이후에 6월 13일부터 육해공 북한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 이거에 해당되는 아이가 있을까? 지금 있습니다. 이거에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육사에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 이게 목금토더라고요. 목금토 이제 큰 킨텍스에서 이렇게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보는 자기가 이제 지원하려는 대학의 정보는 알고 있을 테지만 여기 가게 되면 이제 수많은 어떤 수험생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현장을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또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두 가지겠죠. 압도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거나. 근데 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이 수능이 157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12학년 교실 왼쪽 상단에는 이제 날짜가 항상 바뀌는데 8월 8일이면 이제 수능 100일이고요. 8월 25일부터 9월 9일 수능 이제 원서 접수하는 기간이 있고, 네, 9월 6일날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6월 모평도 저희가 이제 분석을 네, 좀 이따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네, 뭐 크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결과는 넘겨주세요. 네,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모평 끝나고 일주일 뒤에 바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9월 모평을 좀 잘 봤다고 해서 그걸 바탕으로 지금 그러니까 수시 전략을 세운 거를 너무 많이 바꿔버리면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년과는 다르게 이제 9월 모평 이후에 바로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평균 모의고사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하는 게, 그리고 지금 6월 달에 이제 6장의 이제 수시의 원서 카드를 이제 선정할 텐데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바뀌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는 바뀔 수도 있는데 다 바뀌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논의하면서 정하면 될 것 같고요. 저기 이제 카이스트 뭐 유니스트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수시 6장에 들어가지 않는 학교예요. 이과생들에게는 이제 별도로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교라 볼 수 있겠죠. 네, 여기에서 지원할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이 11월 16일, 수시 합격자 등록이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이때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수시를 지원했는데 합격이 되지 않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다릴 때에는 선생님 좀 넘겨봐 주시겠어요? 학교에서 이제 충원을 수시도 정시마냥 이렇게 충원 일자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하고 나누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에 이제 합격한 인원을 이제 공지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다 충원이 되지 않으면 2차, 3차 이렇게 쭉 계속해서 추가 모집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2차나 3차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지를 합니다.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 서강대 보시면 2차는 24일 날, 또 3차가 26일 날, 이렇게 24일 날 홈페이지에 공지하면서 그 다음날 몇 시까지 등록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안내를 이렇게 하는 거죠. 3차까지는 그렇고요. 4차부터는 이제 개별 통보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자세히 드린 이유가, 만약에 이제 개별 통보까지 갔을 때 우리 아이가 이제 연락을 받아야 되는데 연락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개별 통보는 연락을 하고서 그날 뭐 5시까지 이제 그 어떤 접수를 하라는 이제 이런 메시지가 가는데, 내가 이제 전화를 못 받은 거죠. 시간도 다시 넘어간 거죠. 근데 그 아이는 이미 합격이 된 걸로 이제 그래서 합격이 되게 되면은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는 수시에서 대학이 되지 않았다고 일찍 체념을 하고 정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개별 이제 추가 합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받아서 그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게 되면은 정시 기회가 넘어가기 때문에 재수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시 결과를 우리 이제 그 볼 때에도 이런 것들을 상황을 고려하면서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넘겨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수시 6개 중에 2개, 한 개 대학이 됐으면 먼저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을 하고 나머지 대학들의 이제 추가 모집을 받다가 되면은 먼저 된 대학 개별로 전화해서 취소하고 이제 신청하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자칫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시기를 놓치거나 해가지고 수시 합격이 됐기 때문에 정시 기회를 이렇게 박탈당하게 되는 그런 건 없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아이들하고 이제 엊그제 나눴고요. 그랬더니 이제 한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원 안 하면 되지 뭐. 너 저 거기 안 갈래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제가 말할 수도 없이 서로가 그거 아니야 뭐 이건 네 생각이고 그게 뭐 수시 납치라고 하는 거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를 했고요. 네, 그렇고 이제 정시 모집이 12월 30일부터 정시 모집 종료가 2월 14일 정시 모집 종료 이후에 이제 추가 모집을 받게 되죠. 추가 모집을 받게 되고 실제로 2월 26일 되면 2018 입시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어떻게 얘기 나눴냐면 이때쯤 되면 우리가 졸업식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은 기도하기로는 졸업식 전에 모든 어떤 이게 갈 곳이 정해져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할 거라 기대를 하지만 혹여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졸업식 후에 연락을 뭐 끊거나 뭐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추가로 받게 되면은 꼭 연락을 해줘라 선생님한테.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은 뭐 그때가 언제 와요 뭐 이렇게 뭐 볼멘소리 하더라고요. 저는 곧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일정을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그 보통 같으면은 이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이따 이제 드릴 텐데, 그것보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대학 진학하는 데 있어서 모의고사, 이제 수능 시험에 얼마큼 이렇게 몰입할 수 있고 얼마만큼 준비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능력 시험과 모의고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알고 계신 부분을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가만히 좀 고민을 해봤어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특징. 대학 수학 능력은 저거의 의미는 대학 가서 수학할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내막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변별력 중심의 시험이다. 그리고 문제풀이 중심의 시험이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문제 푸는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은 사실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설명을 드리면서 이후에 둘의 학교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각 영역별 문제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험이다. 저희가 각 교과별로 각 영역별로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또 영역별 뭐 킬러 유형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분석해내야 되는지, 국어는, 수학은, 영어는, 탐구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올해도 이제 상반기에도 계속 그런 논의를 해왔고요.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을 좀 잡은 상황입니다. 여하간 시험이 그렇고요. 네 번째는 정답을 알고 접근하는 시험이다. 이게 이제 뭐 연계교재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기출문제 다 들어보셨죠? 그 얘기 뭐냐면 어느 정도 유형이나 그리고 뭐가 나올지에 대한 정보가 한 60%, 70% 정도 다 공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답을 알고 접근하는 시험이지만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고 개인의 끈기와 노력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저것이 수반이 되면은 점수가 올라간다. 실제로 둘의 학교 학생들의 특징은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고3 때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아이들 성적을 그러니까 무슨 차트 분석하듯이 제가 표를 되게 많이 봤는데, 그 작년 고2 말 겨울방학서부터 제가 3월달, 4월달까지 이렇게 성적 추이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성적이 올라간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올라가는 추세다라는 거를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은 아시겠지만 읽기 능력과 배경지식에 따라서 문제 해결 정도의 큰 차이를 보는 시험이다. 그래서 이 읽기 능력과 배경지식은 사실 우리 12학년한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12학년은 저거는 좀 저학년 때, 어렸을 때부터 저런 것들이 충분히 소양이 갖춰진 아이들은 훨씬 더 쉽게 접근하는 시험이다. 왜? 읽어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읽어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좀 이렇게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저건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12학년은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가장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이 영어 절대평가, 정확한 명칭 영어 성취평가제 도입에 따른 변화예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이제 영어 절대평가에 따라서 수시의 이제 최저 기준, 그러니까 수시에 이제 원하는 이제 대학이나 원하는 전형을 지원하더라도 최저가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이 최저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영어 절대평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변화인데, 첫 번째는 최저 기준이 강화되는 변화가 있고 약화되는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강화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상위권 대학들은 영어 기준을 따로 두는 거죠. 한국사 3등급 이내, 영어 2등급 이내 라고 제한을 두고 나머지가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세대 같은 경우는 한국사하고 영어를 딱 제한을 두고 나서 국어, 수학, 탐구 4개 영역을 다 반영하는 거죠. 보통은 탐구를 반영할 때 작년까지는 평균을 반영했는데 탐구하게 되면은 이게 또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탐구가 하나는 1등급, 하나는 3등급, 평균 내면 2등급이에요. 만약에 예전 같은 경우는 그 2등급을 최저로 반영하면 2가 들어가는 거죠. 뭐 합해서 6 하게 되면은 그 중에 하나가 2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1, 3 해버리면 1, 3 하면 벌써 4가 되는 거죠. 4개 영역 7 하는데 탐구 하나는 1이고 하나는 3이 돼버리면 그게 4가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가지고 3을 맞춰야 되니까 이거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저가 이제 강화되는 기준이다고요. 이런 대학 많지 않고요. 대부분의 대학은 영어 절대평가에 따라서 우리한테 유리한 것 같아요. 최저가 약화되는 거거든요. 밑에 보시면 영어를 포함한 최저 기준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국수, 영탐, 탐구 두 과목 평균이죠. 여기서 영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어가 등급 맞기가 편하니까 영어 등급을 쉽게, 예전에 작년 같은 영어 1등급 맞으려면 아버님 90만 6점 맞죠? 96점. 지금 90점이면 맞아요. 그러니까 90점이면 작년 기준으로 시험이 쉽게 되면 3등급이거든요. 도무지 1등급 맞을 수 없는 점수대인데 영어가 절대가 되면서 영어가 1등급 내지 2등급을 맞고 깔아주게 되면은 다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유리하게 되는 거죠. 영어로 등급을 그 점수 벌게 되면은 다른 국수 탐에서 영어가 만약 2등급이면 나머지에서 4등급만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이대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한번 선생님 거기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좀 자세히 이거까지 보고. 수시는 그렇고요. 이제 정시에서는 영어 등급에 따른 점수를 반영할 때 영어 등급별 가산하거나 이제 감점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표를 보셔야 되는데 정시에서도 각 어느 대학에 A 대학에 뭐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반영하는데 영어를 15% 반영한다 있어요. 그러면 영어 반영 우리 학교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그죠? 그 100점 만점에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9점, 뭐 이렇게 돼요. 서울대는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0.5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지난 4월 달에 이제 이 부분을 분석하면서 1, 2등급 간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변별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근데 1, 2등급은 차이가 없는데 2, 3등급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영어를 1등급 받기 위해서 공부했던 것보다 영어를 한 2등급 정도를 이렇게 맞아주고 다른 거 부족한 거를 이렇게 올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영어 대신에 부각이 된 이제 영역이 국어죠. 국어는 많이들 30%, 많으면 40%, 보통 35%를 이렇게 국어에서 이제 정시에서 반영들을 하거든요. 그 때문에 영어에서 힘을 쏟을 거를 2등급 정도로 맞춰주고 국어에 힘 쏟으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진학사 사이트를 좀 열어주시죠. 제가 좀 참고를 드리기 위해서 아래 열려있는 창. 근데 여기 안 나와요. 네. 밑에 좀 내려봐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등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머님들도 이제 표준 점수 100분위와 이제 좀 힘내시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대학에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은 선생님 제일 왼쪽 표준. 네. 이렇게 되고요. 이거보다 더 많은 대학이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100분위. 잠깐만요. 표준 점수에서 여기 보시면은 영어 반영 비율이 이제 25%, 뭐 가산점 이렇게 되는 거죠. 가산점은 등급에 따라서 몇 점을 더 가산하겠다. 총점을 두고선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100분위 반영 대학. 100분위도 저 30%가 영어는 절대기 때 100분위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는 그 학교의 자체 기준에 따라서 어떤 점수를 반영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오른쪽 봐주세요. 등급 반영. 밑에 보시면 잘 보세요. 아주대 보세요. 아주대 1등급이 100점인데 2등급이 99.79점이 3등급 99.58점. 그러면은 이거 그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 한 문제 더 맞으면은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밑에 한번 더 많은 대학 봐주세요. 대부분의 대학이 바로 위에 더 많은 대학. 밑에 좀 넘겨봐 주세요. 대부분이 보시면 뭐 연세대학 같은 경우 100점, 2등급 95점. 그렇죠? 대부분 요런 100점, 뭐 98점, 95점.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영어를 만약에 그 대학에서 20%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그 20에서 1등급 맞은 아이하고 2등급 맞은 아이의 점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만약에 영어를 만약에 25% 반영하고 수학을 25% 반영을 해요. 그럼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대 같은 경우는 똑같이 다 25, 25, 25, 25인데 영어는 1등급 맞으면은 250점이에요. 2등급 240점, 10점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똑같이 수학을 90점 맞으면은 230점, 220점인가? 그리고 2등급 맞으면은 30점이 차이가 나요. 190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는 1등 한 등급 차이가 10점밖에 차이 안 났는데 지금 수학 같은 경우는 30점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걸 보면 친구들이 어디에 좀 내가 힘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난 영어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고 뭐 국어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요 얘기를 해주고 보여주면은 우선순위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영어를 놔버리면 안 되는 거고 저희는 전략적으로 2등급 선은 이제 우리가 갖고 가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PPT 보여주세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10학년, 11학년 부모님들도 이렇게 오셔서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학교에서는 이런 이제 수능 중심 또 모의고사를 잘 이렇게 대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스텝을 좀 세웠는데요.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저기 보시면 전략 과목. 그래서 한 번에 12학년 모든 영역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전략 과목을 두어서 저렇게 특별히 10학년에서 한국사를 넣은 이유는 10학년에서 이제 공부하고 11학년 때 이제 검정고시를 보는데 검정고시 정도만 이렇게 한 검정고시 100점 맞을 정도 되면 한국사는 무난 1등급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전략 과목이 될 수 있겠다. 10학년 때부터.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이 너무나 명확해요. 그러니까 번호대별 문제 유형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그 유형에 노출이 돼서 준비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유리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고3에 올라갔을 때 좀 이렇게 좀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영역이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영역은 좀 자신이 있고 어떤 거를 좀 전력 투구. 그래서 수학은 끝까지 해야 되는 이제 과목인 거죠. 수학까지. 그리고 국어도 고3 때까지 이게. 그러니까 고3 때에서는 탐구하고 영어에 대한 좀 답을 갖고 국어하고 이제 수학을 좀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희망하는 이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요. 특히 12학년 보면 이제 목표 관련 자기소학습 제가 올해 이제 크게 이제 바뀐 부분인데 아이들이 독학 재수 학원처럼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고 시간대별로 이제 코칭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코칭을 받고 그리고 뭐 저희 담임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약간 3월달, 4월달은 정착기였고요. 근데 5월달부터는 안정이 됐어요. 지금 아이들별 코칭 시간표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애들이 시간 되면은 자기가 선생님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과목 선생님의 코칭을 받으면서 아이들별로 어떤 문제집을 풀어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고 다음 뭐 모의고사 등급을 받기 위해서 뭘 보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도 매일 보고 있고요.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모의고사 저희가 이제 자주 보니까 모의고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이런 모의고사를 봤다라는 측면에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모의고사 크게 이제 교육청 사설 이제 평가원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교육청 평가 묶어도 되긴 하지만 교육청 모의고사는 이게 기준이다. 그러니까 내용 진도에 따른 평이한 수준.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평이하게 생각을 합니다. 점수도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낮고요. 그래서 중정도 수준이라고 또래 학생과 이제 경쟁하는 거죠. 네, 사설은 이제 저희는 올해 이투수 중앙 거를 보고 있는데 저 모의고사는 변별력과 고난도 문제가 특징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좀 머리 아파 하죠. 그러니까 변칙적으로 문제를 내고요. 상식에서 좀 벗어난 이제 문제들, 문제 배치 이렇게 내서 아이들 많이 힘들어하는데 저거는 저 사설 학원의 목적은 결국에 우리 학원을 통한 아이들이 수능을 잘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무슨 뭐 어떤 경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렵게 그리고 변별력 높은 문제들을 많이 이제 내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렇게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난이도는 상이고 근데 거기 보면은 모집단 아이들이 고3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적표를 받아오면은 너 왜 사설은 왜 중앙은 왜 이래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거는 경쟁하는 아이들이 또래 집단이 아니에요. 고3 같은 경우는 재수생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회한이 같은 경우는 가만히 이걸 보더니
자기가 사설에서는 좀 이게 백분위가 빠지는 걸 보고 아 이건 재수생하고 이렇게 붙어서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다시 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6월달에 본 평가원은 뭐 아시겠지만 수능 경향을 이제 파악하는 거, 교과 연계성과 적절한 변별력을 갖춘 좋은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하게 되고요. 고3 또 재수생.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고요. 아이들은 지난 이제 6월 1일 날 이렇게 보고 나서 크게 표정이 어둡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잘 봤고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대소문 모의고사를 좀 정리해드리자면, 보통 이제 6월, 9월 모의고사는 전통적으로 재수생의 강세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좀 안 좋은 표현으로 깔아준다고 그래요. 재학생 깔아주는 거죠. 밑에 하위 어떤 백분위를. 근데 우리 12학년들 같은 경우 성적들이 대부분 이렇게 올랐고요. 올랐고, 백분위에 이제 상위에 이제 포진되어 있는, 물론 우리 아이들 중에는 정체인 친구도 있고, 조금 이렇게 약간 빠진 친구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올라간.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제가 이제 그 뒤에 개인별 자료에는 지원 가능 대학이며 수시를 어떻게 이제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수능 중심으로 학습한 성과이지 않나 하고요. 확실히 6월 그 모평 이후에 아이들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 더 열심히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런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희가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과목별로 아주 이렇게 밀도 있는 이제 코칭이 들어가요. 그래서 모의고사 풀이는 물론이거니와 약점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한번 넘겨봐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각 과, 제 영어과하고 수학과 가져왔는데 각 교과에서는 아이들하고 일단은 우리 선생님들이 해당 그 모의고사의 출제 경향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 모의고사 굉장히 많이 풀어봐요. 거의 뭐 일과처럼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데 이렇게 보고 또 실제로 이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저건 22번은 문제 번호예요. 문제 번호. 그리고 뭐가 부족한지 약점 분석하고, 오른쪽은 전략인 거죠. 실제로 오른쪽은 그에 따라서 다음 모의고사의 이제 목표 등급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교과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하려면 아이들하고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면서 풀이도 하고 뭐 틀렸는지 이제 체크도 하고 이제 면밀하게 보는 거죠. 넘겨봐 주세요. 수학과 여기 번호예요. 번호 16번, 17번, 18번. 우리 18번 이제 저렇게 번호 30번, 29, 30번 변별력이 이제 큰 이제 문항 번호 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네 다시 앞으로 넘겨주세요. 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과목별로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12학년 담임하면서 처음에는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정보가 넘쳐나 있더라고요. 그 넘쳐나는 정보를 우리 학교 상황에 맞춰서 잘 선별하고 해석해내는 게 관건이구나 라고 이제 제가 한 4개월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는데, 진학사 사이트로 아마 우리 아이들 이제 원서 접수하게 될 거예요. 진학사나 UA 어플라이로. 근데 진학사는 제가 대교육 어디가 사이트도 대교육보다 훨씬 더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학사에다가 아이들 아이디 패스워드 다 만들었거든요. 다 아이들 아이디 패스워드 넣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성적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넣어서 지금 이 성적이 수능 성적이라고 한다면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디이고 이거보다 좀 높은 대학은 어디이고 또 그런 게 있고 또 미니 배치표에도 넣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은 이 대학인데 그 대학과 내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볼 수 있는 게 진학사 사이트인데, 제가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이따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요거를 다 봤거든요. 다 보면서는 제가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주고 만약에 네가 여기서 점수 넣어보는 거죠. 만약에 국어가 만약에 79점 맞았는데 점수를 3점, 뭐 6점 넣어봐요. 넣어봤을 때 등급이 달라지고 등급이 달라지니까 지원 대학이 달라지고, 그러면 저는 몇 번이 클릭 몇 번 하면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물어보면은 대답을 한 본인들이 그럼 제가요 이런 부분 해야 될 것 같고 해야 되겠네요. 알았어요.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물론 이게 실제 올해의 결과라고는 보장할 수 없지만 그동안의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주 좀 실감 있게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자료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주요 항목에서는 적어도 적어놓은 이유가 가정에서 한번 같이 보세요. 가정에서 한번
아이들 패스워드 넣어보시고 그 성적에 따라서 대학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이걸 바탕으로 수시 그 원하는 대학의 그 전형 요소 찾아보시고 이 진학사 사이트에서 모든 정보를 다 얻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저는 밑에 이제 주요 항목들 저거를 이제 활용했다고 하는 부분이고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시연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6월 모평 이후에 이제 의미 있는 어떤 결과를 이렇게 6월 모평 결과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수시를 이제 그 어디를 이제 지원할지 계획을 세울 텐데 이것도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모의고사 결과 바탕으로 거기에 따른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있으면 그걸 기준 삼아서 수시에 어느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지, 물론 어떤 대학을 지원할 때 논술로 지원하게 되면은 최저가 있는지,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학생부에는 별로 지원할 게 많지는 않겠지만 학생부 교과로 지원하게 될 때에는 뭘 이렇게 고려해야 되는지, 여하간 이제 수시로 지원할 때 그 정시 가능 대학을 확인하는 게 가장 필요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수시 지원 대학을 선정을 하고 각 전형의 세부 요소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진학사 사이트에 따르면 정시 가능 대학을 내가 이제 내 점수 넣고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희망 대학을 딱 이렇게 미니 배치표에 이제 배치를 시켜 보니까 내가 만약에 위험이다, 모험이다, 소신이다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희망하는 대학이 지금 이 성적을 넣었을 때 위험으로 뜬다면 제 생각으로는 위험이면은 그걸 가지고 어떤 이제 수시의 그 원서를 지원하는 거는 조금 모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이제 넣어봤을 때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넣어봤을 때 모험이나 이렇게 요 정도 수준이면은 수시로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시가 기준을 좀 삼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예.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크게 이제 전략 두 번째는 검정고시생이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검고 100% 대학이 있고, 검고 면접 전형인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지금 밑에 조 대학들, 저기 보이신 대학들이 한 80% 이제 100분위의 대학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대학들은 검정고시로만 100%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거죠, 사실은. 유리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명지대, 성결대, 안양대 같은 경우는 검고 면접, 검정고 성적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면접 보겠다라는 거고, 충북, 경북, 울산대는 그냥 검고 100%, 검정 성적만 가지고 이제 애들 뽑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건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그 아이들이 모의고사 보고 나서 어떻게 모의고사를 그 후속 조치를 하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렇게 구두로 막 설명드리면 좀 이따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면 빠를 것 같아서 좀 넘어왔고요. 이제는 주요 전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개별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먼저는 학생부, 다시 앞으로 넘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한 거는 대입 전형 간소화에 따라서 크게 4가지예요. 전형이 학생부 중심, 논술, 실기, 수능 중심 이렇게 4가지로 간소화시킨 거죠. 모든 대학별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도 저 4가지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학생부 중심입니다. 넘겨봐 주세요. 학생부 중심은 학생부 교과하고 학생부 종합. 근데 사실은 학생부 중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밀히 이야기하면 검고생은 지원이 불가한 거예요. 학교 생활 기록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라에서 인정하는 나이스 체제에 학교 생활비가 있어야지만 그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내가 이렇게 어떤 전형을 이렇게 치르겠다라는 부분인데, 저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도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검고생이 지원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수시를 이제 쓰실 때 저런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 전형인데, 검고생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일반 학교 교과 전형은 가장 많이 선발하는 전형인데, 최상위권 대학보다는 중위권, 지방 대학들이 많은 이제 포션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검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국립대의 경우에는 충북대, 경북대, 울산대 아니겠죠. 근데 이런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검고 성적 100%로, 그러니까 학생부 중심인데 검고생을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과 면접, 명지대, 작년에 인천대도 있었는데 올해는 명지대 같은 경우는 이제 검고 성적과 면접을 잘 준비하면
가능하고 명지대는 만약에 지원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10월 달이면 결과가 나와요. 이 친구는 수능 전에 끝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학생부 종합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아이들을 종합 전형으로 이제 뽑으려고 해요. 종합 전형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교과만 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전반적인 걸 다 보고 이제 뽑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하고 자소서를 바탕으로 이 아이의 총체적인 역량을 검증해서 우리 대학, 우리 학과, 우리 전공에 최적으로 적합한 아이를 뽑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학별로 입학사정관들이 이렇게 있어서 아주 이제 면밀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도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서울대는 대부분 학생부 종합으로 뽑죠. 서울대, 고려대, 성대, 중대, 총신대, 장신대, 성공회대, 고신한동대. 학생부 종합이란 이름으로 많이 섞여 있는 게 뭐냐면 총신, 장신, 뭐 한동대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학교 전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종합이라는 것 내에 하나의 이제 전형이고 대학교생들만 가지고 이제 치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학생부 종합을 어떻게 뚫어보고자 이렇게 저렇게 고심도 해보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실 이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문턱 자체가 실제로 기독교 대안학교의 진로진학 교사들이 모여서 서로의 사례들을 나눌 때에도 학생부 종합에 대한 이제 그런 안타까움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지난번에 모였을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교사들이 이 해당 대학에 가서 우리가 열심히 지원을 하는데 합격생은 나오지 않는다. 왜 그런 거냐? 진짜 뽑기는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내는 서류는 보기는 하는 거냐? 라고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 입학사정관은 뭐 땀 뻘뻘 흘리면서 뭐 그렇다 얘기도 하면서 학교에 이제 기념품 잔뜩 주면서 참고하겠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 일선의 교사들도 대학의 문을 두드리고 또 이제 그 기독교 대안학교가 이제 점점 그 위치나 위상이 이제 달라질 텐데 학교 차원에서도 뭐 이렇게 뭐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문을 두드리다 보면은 저 부분도 훨씬 더 문이 열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지금 뭐 불가능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저변이나 이런 게 열려줘야 되겠다. 정말 차별이 없어야 되고 정말 그 종합의 그 차별 없이 선발 과정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는 뭐냐면요. 저기 보면 한동대나 뭐 총신 이런 데는 대안학교생들만 따로 모아서 전형을 치는 그게 아니라 학생부 그러니까 종합의 자격 기준에 공고생을 다 넣어줘라. 그러니까 따로 그 아이들만 모아서 하게 되면 우리끼리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체 자격을 열어줘라. 이제 이런 이제 차별을 두지 말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자꾸 이렇게 어떤 그 방향을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저 지금 거론된 대학들은 아이들의 검고 성적 플러스 학교에서 요구하는 이 아이들을 종합적으로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친구랑 생기부로 보는데 그러면 생기부에 준하는 어떤 서류를 이제 만들어 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학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이스 체제랑 거의 흡사한 생활기록부를 지금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특기사항을 굉장히 꼼꼼하게 적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된다. 정말 입학사정관이 제대로 자리 잡고 앉아서 보려고만 한다면 보석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좀 부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거를 어떻게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은 하고 있고요. 문을 두드려보는 거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넘겨주세요. 네. 지금 12학년 논술을 좀 많이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논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논술은 우리 수정 선생님께서 나와서 떨리셔서 저녁도 못 드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12학년 재연반 부담임 김수정이고요. 논술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떻게 보면은 학부모님께서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고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체크해보고 훑어보는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수능이나 내신으로 평가될 수 없는 그런 논리적인 사고력을 평가를 하는 시험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지원을 할 경우에 우리가 가르쳐주는 내용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서
그것을 내면화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유려한 문장 실력이라든가 문학적 소양을 판단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점은 아무래도 학부모님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논술 전형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지원을 하는 이유가 두 번째부터 보시게 되면 둘의 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쓰기, 중등과정에서는 쓰기 교과가 있고 그 다음에 고등과정에서는 독서와 논술 교과가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도 이러한 쓰기 과정이 단독 교과로 분리가 돼서 수업을 이루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둘의 학교 교육과정을 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이러한 논술 전형이 아무래도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 검정고시생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는 점도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인문계 논술과 자연계 논술이 있다는 건 다 잘 아실 텐데 국어 3등급, 탐구 3등급 정도의 학생이 논술을 준비하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4, 5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요 대학이 수능 최저 등급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3등급 선을 맞춰 놓으면 독해력도 기본적으로 되고 그리고 배경 지식도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학생이라면 논술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무난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 논술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문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서술형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수학적 사고력과 그리고 과학 탐구에 있어서 좀 이렇게 무난하게 소화를 할 수 있는 수학 3등급, 탐구 3등급 학생이 논술을 준비를 하면은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되도록이면 그 밑에 등급의 학생은 조금 더 수능 모의고사 점수를 올리는 것에 주력을 하고, 그 다음에 논술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넘겨보시고, 논술을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은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학원 강사들이 이제 많이 말을 하는 게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이렇게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원에서 이제 1월부터 정식적인 커리큘럼이 시작되는 학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학원 강사들이 이제 일찍부터 시작하면 좋다고 이유를 드는 것들이 이제 감을 잡는데, 논술을 쓰는 데 있어서 감을 잡는데 시간이 걸리고 쓰는 요령을 습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림으로 되도록이면 1월부터 들었으면 좋겠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학원 강사들이 말하는 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어떤 걸 도대체 감이라고 하는지 찾아봤는데 2018학년도 경희대 논술 가이드북에 보면은 이제 성찰적 사고력, 통합적 사고력, 다면적 사고력, 논증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력을 자기네들이 평가를 한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성찰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제가 주어지게 되면은 그것을 그냥 논제 분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근본적인 문제 원인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얘네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합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시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얼마나 분석을 잘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다면적 사고력은 논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논증 능력과 수리 능력은 이제 자연계 계열 학생들에게 해당이 되는 건데 어떤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문제 풀이식을 어떻게 추론을 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증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문제 해결력은 논제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쓸 것인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쌓으려면은 이제 일찍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들 강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지만 수능 모평, 그러니까 모의평가죠.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어느 정도 자신의 수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원할 대학에 대해서 아웃라인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학원에서 이제 직전 평가, 직전 강의를 들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모의고사 점수를 끌어올리는데 최대한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일단은
제가 아이들에게 가장 강조를 하는 것이 비문학, 즉 독서 공부를, 즉 논술 공부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라. 제시문을 분석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논리 구조를 파악하고 문단 요약하고 또 추론하고 보기의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능에서 문제로 주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논리적으로 구조화해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어느 제시문이든 논술 전형에 있어서 무난하게 그 제시문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논술에 출제되는 대부분의 지문은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대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2017학년도 연세대 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시면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위에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충분히 접해보았거나 다루어 보았을 성격의 글을 중심으로 출제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두 번째 거를 보시면, 여기서도 나오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발췌했거나 교과서 주제 및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의 지문이 나왔다. 그러니까 굳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고등학교 수준의 학생들이라면 무리 없이 제시문을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연세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를 보시면요. 지난 5월에 이제 저희 학교 아이들 이제 5명이 경희대 모의 논술을 봤는데, 하나같이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제시문이 굉장히 쉬웠고 잘 쓸 수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 또한 경희대에서도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출제를 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서도 고등학교 교과서나 아니면은 학생들이 이제 청소년 추천도서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교양 서적에서 이제 제시문을 발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논술고사에서 이러한 제시문이 출제가 됐다는 거를 이제 보시면, 굳이 논술학원에서 어려운 제시문을 분석하고 그것을 요약하는 훈련을 하지 않아도 제시문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고등학교 수준의 학생들은 논술 전형에 있어서 무리 없이 이제 준비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전 페이지로 넘겨주시면요.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논술학원을 꼭 다녀야 되냐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실 텐데, 첫 번째로는 이제 논술학원을 다니는 데 있어서 그 전에 학생들이 정말 논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좀 역량을 준비해야겠다 싶으면 지원할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대학교의 이제 기출문제,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출제 교수가 나와서 논술 특강을 해주는 동영상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답안,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실제로 학생이 썼던 우수 답안까지 이제 탑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서 충분히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불안하다 싶은 학생들은 학원에 가서 6월 모평 이후에 대학별 직전 특강을 들을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별 직전 특강을 듣게 되면은 학원에서 각 대학별로 내가 예를 들어서 경희대를 지원을 하고 싶다, 경희대 논술 전형을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경희대 반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반에서 경희대 채점 기준과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의 유형을 총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게 이제 학원 강사들이 지도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그 문제 유형을 익히고 쓰는 요령을 그때서 준비를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쓰는 요령은 각 대학별로 되게 비슷하고요. 그리고 금방 학생들이 이제 숙지를 하기 때문에 3월, 1월부터 논술학원을 일찌감치 다녀서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별 직전 특강을 좀 추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위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 학교 학생들이 혼자서 준비하게 되면은 그 긴장된 분위기를 잘 못 느끼게 되는데, 같은 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논술 특강을 듣게 되면은 분위기가 정말 살벌하거든요. 그리고 집중도 잘 되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익힐 겸 직전 특강을 들을 것을 저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한 번 더 이제 학부모님들과 이제 살펴보는 차원에서 논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제 학생부 중심 받고 논술 받고
실질적으로 이제 가정에서 이제 그 같이 상담하실 때 요거 두 가지를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6장을 어떻게 할까 용해 보시면 하시면서 한번 다시 앞으로 자리를 넘겨주시면요. 말고요. 그 전형 이렇게 소개한 거 앞으로 더 넘겨주세요. 네, 여기서 제가 이제 학생부 중심하고 논술 전형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중심 우리 반도 있고요. 수능 중심은 결국은 수능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희망하는 대학이 뭐 아주 겸손한 친구들은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희망하는 대학들이 대학 되면 다 아는 대학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학교 가서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다 동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학들을 희망하는데 거기는 다 최저가 있죠. 최저는 수능이잖아요. 그리고 그 대학을 수시로도 여하간 A 대학을 노리고 정시로도 노리고, 그러니까 그 대학을 들어가려고 이제 여러 가지 루트를 이렇게 접근하는 거니까 이런 수능 끝까지. 그러니까 저는 빨리 이제 상담을 이렇게 끝내놓고 나서 7월 달에 시간이 쪼개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7월 달에도 몰입해서 공부하고 8월 달도 하고 9월 달도 9월 모평 잘 끝내놓고 나서 원서 쓴다고 다소 분주하겠지만 이 공부하는 분위기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11월 이제 수능 볼 때까지.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제 잔소리를 계속 하는 거죠. 우리는 뭐 분위기 틀어지는 거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결국엔 수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크게 보더라도 결국 수능인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대학 가는 방법은 오로지 수능 같아요. 모르죠. 정권 바뀌어가지고 뭐 수능을 절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해보고 싶지는 않고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예나 지금이나 수능으로 대학 가는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설명드린 이제 주요 전형을 바탕으로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제적인 부분 지루하셨죠. 이제 실질적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니요. 선생님 약간 뒤로. 뒷부분. 네,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고요. 네, 이제 그 10학년, 11학년 부모님께는 공통자료, 김두래 자료를 받아들고 계시고, 지금 우리 12학년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 자료를 갖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 아이를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두래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번 넘겨봐 주세요. 요것도 여기 보이시죠? 김두래. 제가 가상의 인물을 이렇게 처음에 제 이름이 떴는데 그러면 또 오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김두래로 바꿨고요. 이 김두래는 요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 표를 보시면 이 표는 제가 아이랑 3월 달에만 상담한 내용이에요. 김두래는 야, 너 뭐 되고 싶어? 환경공학자예요. 환경공학자. 저희 어렸을 때 꿈이었습니다. 환경공학자. 자연계고요. 희망대학은 고려대, 중대. 그쵸? 고려대는 다 가고 싶어해요. 다. 하여튼 건대, 한동대 이렇게 들어요. 희망 전공은 환경공학, 건축, 시스템공학이에요. 시스템공학을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근데 제가 3월부터 모의고사를 쭉 봤죠. 쭉 봐서 아까 이제 진학사 사이트에 넣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고려대 건축환경공학부 위험. 나의 점수는 80.69인데 실제로 90.70. 무려 마이너스 7.01, 100분위 기준으로. 그 학교 대학 환산 기준 마이너스 31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위험이라고 아까 위험 얘기 드렸죠. 위험인데 여기를 꼭 가고 싶어. 어떤 방법을? 저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수시로 지원하기 어렵다. 자율 1교시가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도 공과대에 그 나의 점수 100분위는 87.5. 근데 어디는 87.695, 5고 다른 이유가 대학마다 다 달라요. 100분위를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5, 그 다음에 실제 가능한 점수가 90.80, 마이너스 1.1. 실제로 저쪽에 대학 환산점 마이너스 6점. 저건 한번 해볼 만한데, 근데도 판정은 위험이죠. 납득할 수는 없어요, 아직. 근데 위험. 기분은 나쁘죠. 시립대는 환경학부 모험이 뜨는 거고, 보니까 큰 차이, 오히려 위에부터 차이가 안 나는데 모험 이제 뜨는 거죠. 이렇게 아이하고 3월 달에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모의고사를 분석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넣었고 저의 이제 검고 성적을 이렇게 넣었죠. 넘겨봐 주세요. 그리고 이게 우리 아이의 이제
어머 이거 이형이 아닙니다. 이거 이형이 아니에요. 제가 숫자 바꿨습니다. 이형이 김두래. 자, 이형이 자연계 아니잖아요. 자, 참.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적을 3월부터 쫙 넣어서 해보니까 제가 지원 가능한 대학이 여기 테이프 붙이고 싶네요. 여기 가천대, 카톨릭대, 건국대 일부, 경희대, 쭉쭉쭉쭉 한양대 다 이렇게 뜨는 거죠. 이렇게 뜨고 내가 희망하는 대학은 고려중앙대, 서울대, 십대, 한동대다. 근데 지원 가능 대학이 건국대 환경보건과학은 가능해요. 이 점수로 가능한 거죠. 점수 보세요. 2, 3, 뭐 2로 카톨릭대 생명환경학부는 이렇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카톨릭 대학이 대학의 백분위 범주가 굉장히 넓어요. 의대는 꼭대기 붙어 있고 어디는 좀 80% 붙어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리고 한동대 자율전공, 한동대는 안정이에요. 안정. 이 점수 안정 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는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분석과 의견을 이제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이 친구, 이 김두래는 국어는 높은 100분위 2등급을 맞아야 되고 수학은 점수가 올라가는 추세니까 80점 이상이면 좋겠고 그래서 2등급이 좋겠고 탐구는 생명 점수를 올려서 1등급이 된다면 대학 지원 폭이 넓어질 거다. 만약 이 예상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모의고사를 계속 보니까요. 나온다면 서울시립대는 안정이 뜨고 중앙대, 공과대도 어떻게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그럼 수시 지원 전략은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논술 위주의 수시 전략을 할 건데 자연계 같은 경우는 우리도 마찬가지. 자연계는 무조건 논술을 하는 게 유리한 것 같아요. 무조건. 자연계는 논술이 아니고 서술형이에요. 문제에 대해서 뭘 논하는 게 아니라 서술하는 거예요. 아는 내용들을. 굉장히 유리한 거죠. 최저 맞춤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서술형 문제가 출제된 논술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매우 유리한 전략이고 건국대, 경희대에 지원해 볼 수 있으며 최저 기준이 좀 더 까다로운 상위권 대학도 소신 지원해 볼 수 있겠다. 뭐 6개 중에 하나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 근데 논술 상위권을 한다라고 하는 최저 기준이 까다롭죠. 그래도 이제 해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제안과 수시 지원 전략 이렇게 제안 드린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만 가져왔는데 집에서는 이제 오늘 설명을 다 들으신 다음에 가정에 가셔서 이 부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번부터 6인데 잘라왔는데요.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희망 전공에 따른 대학 결정은 자격 요건 이걸 쭉 한번 살펴보는 거죠.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보면은 실제로 이제 구체화가 되고 구체적인 목표가 이제 설정이 되니까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모집 요령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내가 어느 대학 무슨 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자격 요건을 요강 보고 다 적으시고 최저 기준 경쟁률 그 다음에 일부 대학은 작년 결과 나와 있어요. 결과 한번 적어본다면 적어보면서 아주 실질적인 구체적 막연하게 한번 어디 해볼까가 아니라 구체적인 수시 전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걸 바탕으로 다음 주부터 개별 상담할 때 이걸 해 오셔야 돼요. 그러면 같이 하면서 의견을 한 번 더 드리고 듣고 하면서 6장을 확정을 짓고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이제 수능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나오게 된 이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사이트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해봤다는 거죠. 네. 위에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진학사 사이트예요. 딱 들어가시면 저기 합격 예측에 클릭을 하면 하시면 성적 입력 여기 성적 입력 클릭 한번 해봐주세요. 김두래 걸 다 넣었습니다. 밑에 내려가 주세요. 밑에 내려가세요. 3월 목표 여기 넣었죠. 3월에 김두래가 뭐 이렇게 나왔어요. 4, 3, 3, 3, 2, 4 아직 고3이 안 된 거죠. 위로 올려주세요. 4월달이니까 좀 올라갔죠. 2, 3, 3, 2, 2 이렇게 뭐 저는 실제 모의고사 제가 마음대로 넣는 거니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6월달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드디어 한국사 1등급을 맞췄어요. 한국사 1등급은 40점, 35점, 30점 1, 2,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맞았죠? 국어도 이제 2등급 수학과 나는 이제 자연계 이과생인데 난 수학을 못해서 탈이야.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수학이 3이어도요 대부분의 수학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3, 2, 2 그 다음에 화학 좀 더 해야 되는데 3 이렇게 제가 맞았어요. 오른쪽 하단에 합격 가는 대학 클릭해 봐주세요. 아이들하고 이게 다 했던 과정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전체 클릭해 봐 주시고요. 대학이 딱 뜨죠. 그러면 저는 이제 가천대가 요새 광고를 엄청 하는데 가천대도 100분이 이게 큰 학교예요.
그러니까 보통 80% 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지대급으로. 가천대 클릭 한번 해봐주시고요. 카톨릭대 클릭하고 건국대, 그 다음에 경희대, 국민대, 저희 성별은 여학생이었어요. 덕성여대, 동국대, 그 다음에 부산대. 그러니까 제가 기준은 서울 소재의 대학하고 지방 국립대를 다 넣어보는 거죠. 넣어주세요. 상명대, 그다음에 시립대, 서울여대, 그 다음에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인하대, 네, 또 충남대도 넣었습니다. 애들하고 할 때는 충남 넣었고,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밑에, 한양대 에리카, 홍대까지 이렇게 홍익대 했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검색 클릭을 해주세요.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자, 이렇게 되면은 왼쪽이 지금 이걸 가지고 얘가 기준이라는 거죠. 여기 대학들은 합격 안정, 소신, 저쪽은 위험인 거죠. 이쪽을 보세요. 이쪽 올려봐 주세요. 여기, 예. 가천대는 거의 다 잡히고요. 2번, 두 번째, 3번. 다 넘겨주세요. 쭉쭉. 가천대 잡히고, 카톨릭대도 일부 대학 잡히고요. 건국대도 일부 대학 잡히고요. 넘겨주세요. 경희대 잡히고, 그 다음에 쭉 국민대 쭉쭉 볼게요. 쭉쭉 일부 잡히고요. 덕성여대 쭉 넘겨주세요. 동국대 쭉쭉 부산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전공과가 굉장히 협소하다라고 알게 돼요. 이런 것도 있었어? 근데 오히려 이게 더 맞아. 그래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오른쪽 한번 오른쪽 소신하고 위험 전 이게 보시면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여기에요. 뭐 이렇게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그럼 이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안 돼, 넌 힘들어가 아니라 이쪽에 있는 거 확인하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오세요. 다시 한번 위로, 현재 위로, 다시 위로. 성적 입력. 네, 이쪽 내려. 보세요. 오른쪽에 너무 화면을 크게 띄웠다 선생님. 네, 우측에 수정을 눌러보세요. 눌러서 아까 봤잖아요. 한번 점수를 넣어보는 거죠. 내가 몇 점을 더 올리면 이렇게 넣어보다 보면은 자기가 뭘 느끼냐면 내가 이 부분을 한 문제를 더 맞춰야 되는구나. 이게 잡히는 거죠. 이게 지금 느끼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알아서 그 해당 영역에 대한 이제 목표치를 설정하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춰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그냥 저장해 주세요. 그래서 네, 그렇게 아까 이제 대학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걸 먼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평 서비스 보면은 내 점수를 바탕으로 미니 배치표 클릭해봐 주세요. 저를 하면은 왼쪽에는 현재 나의 이 100분위 밑에 내려봐 주세요. 밑에 나의 100분위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에요. 그러니까 전공하고는 좀 이렇게 다르게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들 전공하고는 무관하게 이렇게 있고요. 위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이거보다 한 단계 위의 대학들 88, 90% 대학은 어디인지 이렇게 노려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이들하고 보는 거는 우측에 대학명 검색 여기서 그래도 3월달에 상담했을 때 원하는 대학이 있잖아요. 건국대 한번 쳐봐주세요. 여기다가 난 건대에 어떤 과를 미리 봤어. 미리 한번 살펴봤어.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이렇게 건대를 클릭을 하는 거죠. 밑에 내려봐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뭐 사회환경 뭐 플랜트고 저장. 네. 여기 저장소로 이동. 클릭 안 돼. 네. 그렇게 되면은 제가 그동안 내 점수를 가지고 찾아보고선 저장한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했더니 미리 했는데 한동대는 가능하다. 아까 그 점수가 한동대는 가능. 아까 유인물의 이 김두래 점수가 한동대는 가능하고 건국대도 안정이다. 안정인 거죠. 이게 뭐냐면 지금 당장 수능 봐서도 이 점수로 여기를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서울시 평균học 모험이잖아요. 뭐 여기는 한번 수시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안타까운 서울시립대는 논술이 되지 않아요. 논술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학을 봐서 이 모험 정도가 되면 수시로 한번 해볼만 한 거죠. 논술의 경우에. 근데 밑에 보세요. 중앙대랑 고려대는 이거는 천상 모의고사 점수 올리는 것밖에 되지 않은데 저는 그래도 한번 전형을 잘 살펴보시고 지원해 보는 것도 근데 이게 만약에 6장 중에 대부분이 되면 안 되겠죠. 한두 개는 한번 해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 점수대가 위험이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수시를 지원하는 것 자체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어떨까
근데 저희가 이거를 계속 돌려가면서 지금 보시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 진학사 이 아이디 패스 다 있거든요. 다 있어서 지금 개별 다 넣으라고 할 거고, 아이들한테 이제 부분적으로 설명을 했고, 이제 오늘 설명이 끝나고 내일 아이들한테 한 번 더 이렇게 쫙 정리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이후에 가정에서 이제 시간을 잡고 주말이 되겠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 한번 보시죠. 자료 보시면 밑에 종합 의견 및 수시 전형 지원 가이드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동안 상담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이하고 또 부모님들이 말씀 주셨던 걸 바탕으로 해서 거기다 가이드를 좀 드렸어요. 아이들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한 가지만 더 좀 정리를 좀 하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어떤 이제 전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전공법인데 우리는 이제 검고 면접 전형 있잖아요. 검고 면접에서 뭐 명지대학을 포함한 이제 검정고시생의 이 검고 성적을 100%로 반영하거나 면접으로 해주는 그런 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 여지도 좀 이렇게 두고선 같이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6장에 대해서 꼭 6장이 아니더라도 한번 고민하셔서 오시면 되고 이렇게 오시면 될 거 이제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육론술 막 이런 거는 육론술 막 이런 거는 좀 아무튼 이제 갖고 오시면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아이들의 이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 아니잖아요.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많이 달라질 거다. 근데 그럼에도 이걸 바탕으로 좀 이렇게 계획을 좀 잡으시면 어떨까 싶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이 정시 기준으로 꼭 상위권 대학을 수시로 써야 돼.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그 대학을 가는 방법이 100이 있으면 한 교과가 한 30 같고요. 교과 30, 뭐 종합이 한 20, 그럼 논술이 한 20, 수능이 한 30. 그러면 100 중에 우리는 50이라는 걸 지원할 수 있고 50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50이라는 거를 잘 전략을 세워서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수능에 좀 더 이렇게 다른 데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고 수능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주시고요. 네. 필요하시다면 꼭 진학사 사이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종합전형 말씀하셨는데. 예. 뭐라고 답변을 사정관? 아, 입학사정관이요? 예. 입학사정관이 뭐 이렇게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죠. 차별은 없다. 꼼꼼하게 본다. 우리는 이제 선례가 없지 않냐.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 소개를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기대연, 기독교 대한교육 연맹에 소속된 학교들의 진로진학 담당 교사들, 대표되는 교사들이 가서 이제 물은 거죠. 가서 물었을 때 입학사정관에게는 차별이 없다. 그리고 엄연히 우리 학교의 그 지원 자격에 검고생이 들어있는 것 아니냐. 차별 없다. 우리는 성실하게 기준과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 사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 우리가 이제 두드리는 방법. 왜냐면 이 얘기는 이런 여론이 있다라고 자꾸 어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입학사정관이 각 대학별로 계약직으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한 대학에 1년 정도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설명을 잘해서 아주 호전적으로, 아주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극적으로 어떤 입학사정관이 감동을 먹은 거죠. 아, 그렇구나. 아, 내가 몰랐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입학사정관이 내년에도 그 대학에 있을 이제 보장이 없는 거죠. 옮겨가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숭실대 한기호 입학사정관을 그때 저희가 진로교사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분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그분 자체가 한기호라고 숭실대에 4년째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동대 국제학교, 대한학교 출신 교사예요. 근데 문학 박사고 이렇게 계속 이제 스펙을 나름대로 영역을 넓혀서 입학사정관으로 가 있는데 그분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학생부 종합에서 드린 얘기는 본인이 입학사정관인데 또 기독교 대한학교에 대한 이제 극렬한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현장은 녹록지 않다라는 얘기를 그분이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법제화가 됐든 어떤 방향이든
학생부 종합에 뭐 선심 쓰듯이 뭐 대안학교 전용으로 따로 이렇게 해서 애들끼리 이게 아니라 아예 지원 자격에 검고생을 넣어주는 그게 보다 본질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고 진로교사들도 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또 학교장들도 모여서 가서 이야기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요 얘기 하나랑 또 한 가지는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숫자가 되거든요. 근데 2018년도 이후에 인구 이제 학생 수 절벽이잖아요. 그러면 대학들에는 학생 유치하는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 내에 기독교 대안학생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숭실대학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뭐 이것도 입법 발의 하여튼 이거를 이제 그 의견을 내놓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견을 내놔서 그게 이제 현장에 반영이 되려면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아직 2018년도 나온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아마 만약에 그렇게 이제 상황이 달라져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문이 넓어진다면 한 2020년도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는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12학년 학부모라서 네, 사실 우리 아이는 조금 종합전형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겨울방학 때 중앙대에 아주 끈질기게 물어봤거든요. 절대로 차별. 차별은 없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거 무슨 학교죠? 대안학교들은 네. 둘의 학교죠. 뭔가 열심히 한 것만 보여준대요. 근데 예. 저는 이제 일반 학교 교사잖아요. 네. 근데 무조건 열심히 한 것만을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특정 어떤 학과를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했는가를 안 보여준대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여기 이제 10학년 학부모님들도 오셨을 것 같아서 이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제 말이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아마 좀 노력을 해주시면 10학년 학생들은 좀 종합전형으로 중앙대나 성대한 학생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뭐 과목별로 상장을 안 발하거든요. 근데 그 상장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굉장히 크게 받아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소논문, 우리가 하는 도제 배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저희 우리 학교도 10학년 정도는 미리 이제 그런 거를 학생들 조사를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교과외 활동을 제가 보기엔 5배 이상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심하면 10배는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유아교육 가는 학생들한테 뭐 지리산을 끝까지 등반할 때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우리 한 10학년, 9학년이라는 학생들은 종합전형으로도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내용 구성적인 측면도 아버님 말씀처럼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사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입 장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생각보다 더 견고하다라는 부분은. 근데 저희가 내용 구성도 무조건 우리 학교에서 왜냐면 종합을 저희가 분석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종합을 분석을 했을 때 이건 스토리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아이의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아이의 전공 적합성을 위한 스토리 라인이 어떻게 그 장밋빛만 있겠어요. 뭐 좌절 딛고 그 어떻게 딛고 이런 거를 충분히 구성해낼 수 있는 내용적인 측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아버님 말씀처럼 계속 두드려는 보고는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선례가 나오면 이거는 기독교 대안학교 모든 학교의 선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서로 같이 연합하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그런 선례들에 대해서 공유하자라는 부분인데 그동안 다른 학교 자를 다 받아봐도 지금 얘기한 뭐 검고 면접 이런 거 이런 거 정도만 됐지 종합은 두드려는 보는데 뭐 딱히 뭐 인상 깊은 어떤 결과는
나오지는 않은데 계속 노력은 이렇게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네. 아니 그거는 뭐 농담이고요. 뭐 의미가 있었던 거 아니고요. 아이가 힘들까봐. 생각해보세요, 어머님. 수능 끝나면 아이들 바로 학원 가거든요. 파이널 이제 논술 대비. 그럼 그 주부터 2주 상간에 논술이 다 있어요. 그렇죠? 아마 막 그렇죠. 단내가 나지 않을까요? 1200. 설명을 드리면 주요 대학교의 논술 전형이 다 모여 있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학생수를 좀 잘 보시고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일정상 주요 대학들을 논술 전형을 만약에 제가 다 본다고 해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겹치는 날짜가 유독 많아서요. 그래서 네. 네,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전형 그거를 보세요. 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보시다 보면 아 이건 안 되네 겹쳐서 이렇게 보실 거예요. 네, 네. 겹치더라고요. 네네. 수능 뒤로 나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육논술 안 된다고 하셔갖고 그러면 제가 네. 질문하는 거는 논술하고 또 다른 거를 더 하라는 말씀인 네. 걸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네, 네. 뭐 그쵸. 논술에 이제 드는 에너지가 또 적지 않아서요. 네. 아니 그러면 혹시요, 그러니까 논술학원은 그 단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상위권 대학으로 맞춰서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네네.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여러 대학을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거기까지의 문제들은 그 학원에서는 해주진 않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은 혹시 수험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확인하셔서 아이들을 혹시 지도는 가능하신지? 어떤 지도?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 이제 네. 논술할 아이들이 네. 대학을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네네네. 논술 학원에서 그러니까 약간 조금 낮은 학교에 네. 그런 약간 다루진 않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최상위권 주요 대학 위주로만 다루니까 그렇지 않은 대학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것도 다 살펴볼 수 있는 게 대학별로 선행학습 이제 영향평가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논술 출제 경향을 논술 출제자가 다 공개하는. 근데 문제는 안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제 학원을 의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보고 일단은 아이들이 그 적어오는 거를 보고선 그 후속 어떤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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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방학 때 예,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름방학은요 다 내보내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독서실파가 있고요. 또 나는 지난 이제 겨울처럼 익투스라는 이런 약간 누가 이렇게 통제해주는 환경 그런데 들어가는 부류하고 독서실 이렇게 있는데 학교에서도 지금 10이랑 그러니까 고등과정 대상으로 자율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자율학습을 9시부터 해서 4시 한 40분, 5시 이전에 끝나요. 근데 학교도 열려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좋은데 하다가 5시면 끝나고 또 어딜 또 가야 되니까 그거보다는 제가 애들한테 의견을 물은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 선생님 혹시 늦게까지는 안 되나요? 근데 늦게까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독서실 가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은 뭐 무슨 독학 그 여름에만 이제 개강하는 학원에 가서 이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크게 갈라졌고 여기서 좀 변수가 있는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와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 같아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은밀한 부분은 개별 만남 때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되게 즐거웠어요. 즐겁고 재밌더라고요. 차트 분석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하나 넣어보면 또 달라지고 제가 막 신나서 막 그리고 대학 어떤 전형한 한 50개 이상 본 것 같아요. 50개 이상. 이제는 탁 이제 보이더라고. 뭘 봐야 될지 이렇게. 그래서 되게 이제 과정 자체가 즐거웠고 또 제가 하나 알아서 알려주면 아이들 기뻐하니까 그것도 즐겁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 어느 때보다 이 목표 대학을 목표해가지고 막 달려가니까 대견하고 근데 부모님들 만날 날이 이제 다가오니까 그 즐거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좀 또 다른 마음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 대학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묶였잖아요. 그렇죠? 그 너머에 그거보다 좀 더 고상한 목표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는 게 또 내가 둘의 학교에서 12년 동안 배워온 게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동기 때문에 나는 오늘 게으름 피울 수 없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이런 동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게 먼저 이렇게 전제하고 당장에 있는 대학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까 이제 도전을 아까 했죠. 이렇게 너희들 대학이란 목표가 만약 성취가 되면 그 다음 어떨 것 같니? 그러니까 대부분 허무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정도의 이 마음의 이런 포부나 이런 이제 부르심에 대한 이런 확신, 이런 걸 가진 친구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10학년이라면 이런 도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9학년, 뭐 7학년은. 근데 12학년이 한 8개월 뒤에는 이제 우리 품을 떠난다고, 제 품을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막 이렇게 아이들 그 대학 펼쳐놓고 점수 가지고 한바탕 하다가 잠깐 쉬려고 이렇게 딱 앉았는데 그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기회 닿는 대로 우리 아이들이 이 시기에 분명히 영적으로 성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동안에 졸업생들이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좀 기대하거든요. 기대하는데 그래도 알려줄 필요는 있어서 이 얘기를 그 부모님들에게 만날 이런 자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선생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도 있었어 라고 이제 아까 나누긴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럴 때에서 더 아이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최근에 제가 새로운 찬양을 안 부분이 있는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 아이들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 일정을 좀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네, 뒤에 악보가 있고요. 가사도 앞에 있습니다. 가사를 좀 잘 봐주세요. 아픔 많은 세상에,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아이들이 꼭 해외의 어떤 미 전도 종족을 해서 나아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평생에 우리의 처한 환경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무엇보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선교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고자 12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 부르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이 같은 다짐을 갖고 공부하고 그 다음 어떤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번만 더 불러보고 우리 기도할게요. 아픔 많은 세상에,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다음에 기도 제목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요, 부모님들 다 저녁에 주무실 때마다 기도하시는 제목이시죠. 또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는 제목이시죠. 우리 자녀가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임을 알고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목표대학 너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게 하소서.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주님을 기억하며 공부하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두레학교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12학년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12년 전에 두레학교 1학년으로 입학했습니다. 또 중도 입학을 해서 이제 12학년의 마지막 단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한다라는 마음의 고백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목표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한 속삭임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일을 설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모든 일생을 바쳐서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방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12학년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12학년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매 순간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우리 가정 가운데 도전 주신 것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 한 분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듯이 남을 위해 헌신하는 고상한 목적,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레에서의 경험으로 주변을 살리는 데 힘쓰는 모두가 되게 하소서. 각자의 신앙 고백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귀한 삶의 교훈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두레에서 열심히 공동체로 이렇게 훈련받았다면 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의미를 두면서 나아가면 좋겠다. 더불어 부르심을 발견하며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다시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진지하게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과연 나를 통해서 주님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알려주옵소서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 그런 숭고한 고백이 우리 아이들의 입술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두시고 목표를 두시고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분명한 여정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우리 눈이 다치고 귀가 막혀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일이 없도록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음성을 들었을 때 온전히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이 그것을 위해서 더욱 힘쓰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마음을 잘 지키고 건강을 잘 지켜서 목표를 꼭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가슴 가운데 새긴 그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금 이것을 놓고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오늘 되어진 기도를 위해서 우리 혜재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각자의 계획과 각자의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좌절을 경험하고 때때로 낭망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인도자 되어주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넉넉하게 또 여일하게 아버지 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목표가 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이 세운 계획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기뻐하실 만한 계획들로 세우고 그것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머리 숙여서 기도하시는 각 가정마다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부여잡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가운데 성실하게 그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매 순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귀한 위로를 매 순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로 진학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잘 준비하시고 또 우리가 또 이것을 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레학교의 모든 전략이 해마다 더욱더 진보가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개인별 진학 자료들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현실을 잘 직시하되 우리가 낭망하고 낙심하며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소망을 바라며 정말 구체적인 전략이 더욱더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학교와 또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원활하게 더욱더 소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지혜와 능력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큰 능력이 되고 더욱더 소망이 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12학년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더욱더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두레 학교에서 정말 성장한 우리 아이들의 진로가 두레 학교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정말 예배하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생업들 또 자녀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일에 또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 애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치와 세상 기준에 우리가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학교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결과에 대해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홈페이지에다가 올릴게요. 그 상담 이제 시간하고 신청해 주시면 네, 다음에 또 개별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